야, 내가 낳은 내 새끼야. 내 배 아파 낳았는데 왜 돈을 안 줘? 법대로 해. 나도 엄연한 상속인이라고. 당신이 사람이냐? 30년 전에 핏덩이 버리고 딴 놈이랑 도망간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내 아들 가는 길 더럽히지 말고 썩 꺼져. 요란한 굉음과 함께 육개장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엄숙해야 할 아들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30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목숨값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파렴치한 저 여자로부터 불쌍한 내 아들의 유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천륜을 어긴 자의 최후와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은 매서운 바람이 불던 25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저와 민우 단둘이 남겨졌을 때 민우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면 아이는 그 추운 날에도 덜덜 떨며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어버린 입술로 아빠 기다리느라 하나도 안 춥다며 웃어 보일 때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낡은 점퍼 소매를 만지작거리던 아이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보란듯이 잘 키우겠노라고요. 민우는 엄마 없는 서름을 딛고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새벽엔 신문 배달, 주말엔 공사장 막노동까지 마다하지 않고 제 학비를 스스로 벌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생일이면 꼭 빨간 내복 한 벌이라도 사와서 제 품에 안겨주던 효자였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하고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까지 장만했을 때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첫 월급 타면 아빠 임플란트부터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들에게 끔찍한 교통사고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민우는 32, 그 짧고 고단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던 어느 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30년 전 집을 나간 아내 최미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왔어. 이 불쌍한 곳.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가면 어떡해. 당신이 어디라고 와?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 죽었다니까 보상금 챙기러 왔어? 양심도 없냐? 이봐요, 박씨. 말은 바로 합시다. 내가 안 키우고 싶어서 안 키웠어? 당신이 무능력해서 내가 떠난 거잖아. 그리고 법적으로 나도 엄연한 상속인이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들 아파트랑 사망 보상금 5억, 나한테도 절반 권리 있다던데? 뭐? 절반? 아들 대학 등록금 없을 때 내가 사정사정해서 전화했더니 뭐라 그랬어? 다신 연락하지 마라. 징글징글 하다며 전화 끊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과거 얘기 꺼내지 마. 중요한 건 지금 법이야. 좋게 말할 때 내목 2억 5천 내놔. 안 그러면 가압류 걸고 소송할 테니까. 여자는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요구하고 사라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주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는 부모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날아온 내용 증명 한 통. 그것은 가뜩이나 숨쉬기 힘든 제 목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하다는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이 그래요. 부모가 이혼했든 연락을 끊었든 혈연 관계가 있으면 상속권 1순위입니다. 기업은 소송을 해도 생모 몫을 영원으로 만들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홀로 키운 저는 껍데기뿐이고 30년을 버린 여자는 엄마로서 권리를 갖는다니요. 저는 집에 돌아와 술만 퍼마시며 자포자기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냥 주자. 더러워서 준다.
네 가는 길에 소송질하고 흙탕물 튀기기 싫어. 우리 민우도 걔가 착하니까 이해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것은 문을 열어보니 민우의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직 합의 안 해주셨죠?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밤새 판례를 뒤져봤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 난 이미 포기했다. 뉴스 보니까 구하라법인가 뭔가 그거 2026년부터라며 우리 민우는 벌써 갔는데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저씨, 민우가 언제 떠났죠? 2024년 5월 10일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위헌 결정을 내린 게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민우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네, 민우가 아저씨 도우려고 조금 버텨준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나쁜 엄마로는 안 돼요.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님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딱 6개월 안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10월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6개월. 그 안에 저는 30년 전 도망간 여자의 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막막함에 고개를 떨구던 그때 제 눈에 민우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우가 어릴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낡은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릴 때 받은 상장들, 제가 처음 사준 딱지, 그리고 먼지 쌓인 구형 폴더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민우가 대학생 글 쓰던 거네요? 충전기 있으세요? 한번 켜봅시다. 충전기를 연결하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전 민우가 저 몰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낸 편지함에는 아들이 생모에게 보냈던 절박한 구조 요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민우야. 나 지금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다리가 너무 아파. 아빠는 지방 공사장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 수술 동의해줄 보호자가 필요해. 제발 와주면 안 될까? 무서워. 10년 전 제가 지방 현장에 가 있을 때 민우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우는 제게 친구네 집에서 자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혼자 응급실 바닥에서 누워 공포에 떨며 생모에게 연락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차마 인간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야, 너 누구야?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사고? 나 돈 없다. 보호자 필요하면 경찰한테나 연락해. 징글징글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차단한다. 문자를 본 제 가슴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응급실 차가운 바닥에서 저런 모진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날 수술비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우가 친구들한테 빌리고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서 갚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다쳤다고 혼내기만 했는데 아저씨,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녀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했는데 부모가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방치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아동 유기이자 방임입니다. 법원에서도 100% 인정합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의 핸드폰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네가 그 무서운 순간에 혼자 있게 했구나. 하지만 이제 아빠가 갚아줄게. 저 여자가 널 2번 다시 모욕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우리는 즉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즉 실효 만료를 딱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생모 최미자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나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애를 버린 게 아니라 시댁에서 쫓아내서 못 키운 겁니다. 나중이라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저 남자가 막았다니까요. 저도 피해자예요. 여자의 거짓말에 판사님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아 제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최미자는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 남자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민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애를 버렸다는 증거 있어? 있으면 내놔봐. 증거를 내놓으라며 악을 쓰는 여자. 바로 그때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호의 낡은 핸드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급하여 생모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생모가 보낸 답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낭독하는 문자 내용은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 나 돈 없다. 보호자 필요하면 경찰한테나 연락해. 징글징글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 잔인한 목소리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고 방금까지 큰 소리치던 최미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자식이 응급실에서 공포에 떨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돈 없다, 경찰 불러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명을 방치한 명백한 유기이자 민법 제1004조 2에 따른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모든 거짓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녀가 위급한 사고를 당했을 때조차 구조를 거부하고 유기하였다. 이에 본 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청구인 최미자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한다. 안 돼! 내 돈 2억 5천 내놔! 이건 무효야! 내가 낳았는데 내가 엄마라고! 둔탁한 법봉 소리와 함께 여자는 법정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돈 타령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 민우가. 저 여자를 이긴 겁니다. 그 길로 저는 민우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승소 판결문을 유리창에 가만히 대어 보여주었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니? 아빠가 약속 지켰다. 네가 피땀 흘려 남긴 거 저런 사람한테 안 뺏겼어. 거기선 아프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아빠 갈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라. 사랑한다, 내 아들. 여러분, 2026년부터 일명 구하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단 늦지 않게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꼭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